안녕하세요. 더미라클 제임스 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것은요. 더미라클 수능 영문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문장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문장의 원칙이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선 개념적인 부분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것을 확인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법적 사항부터 확인해 보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문장의 정의부터 우리가 내리면서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장의 정의는요.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선은요. 대문자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종결 어미로 끝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문자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종결 어미라고 하는 것은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 등이 있습니다. 요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가 포함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장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장의 정의를 토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문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문장의 원칙 뭐냐면요. 모든 문장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주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주어는요. 반드시 자신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를 하나 갖는다. 요것을 좀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간단하게 표식으로 나타낸다라고 하면요. 모든 문장에는 반드시 주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주어가 있다면 누가 있어야 된다? 동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주어 하나에 동사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동사가 있다라면 반대로 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까지도 기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할 수 있다면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요 생략되는 경우는 누구에 해당이 된다? 명령문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령문은 주어가 생략된다라고 하는 점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문장에는 반드시 주어가 있고 그 주어에는 동사가 있어야 된다. 또 반대로 동사가 있다면 주어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주어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 그것은 명령문이다. 요 정도만 잘 기억하시면 문장의 원칙을 기본적으로 기억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것. 문장의 원칙이랑 누구를 좀 비교해 놓으셔야 되냐면 이 접속사라고 하는 개념을 같이 연결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 접속사가 하는 역할은 뭐냐라고 하면요. 이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요. 주어와 동사로 구성되어져 있는 하나의 절이 있고요. 또 주어와 동사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절이 있죠. 이렇게 두 개의 절을 연결시켜 줄 때 이 접속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속사가 없이 주어 동사가 두 개 나온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접속사가 없다라고 하면 주어 한 개, 동사 한 개가 되는 겁니다. 접속사가 있어야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접속사는 종류가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선 등위 접속사가 있습니다. 등위 접속사는요. 절과 절을 동등하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특징이 접속사 단독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 되겠죠. 누구누구 있어요? and, but, or, so가 있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병렬 구조로 구성될 때는 누구요? and, but, or까지만 연결이 되고요. so는 병렬 구조로는 연결될 수가 없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누가 있습니까? 종속 접속사가 있습니다. 얘는 주절이라고 하는 개념과 종속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사 단독 사용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애들이 있어요? 뭐 because라든지 또는 while이라든지 또는 의문문에 이끌지 않은 의문사 같은 경우가 이 종속 접속사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종속 접속사는 워낙 다양하게 많으니까 and, but, also를 제외한 모든 접속사는 종속 접속사다라고 기억하시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이제는 준동사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동사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준동사 때문에 문장의 원칙을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준동사를 확실하게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얘는 동사가 아니라는 점이죠. 그래서 준동사는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우선 투부정사가 있겠죠. to 플러스 동사 원형 구성입니다. 얘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죠?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동명사도 있을 수 있겠죠? 얘는 동사에 ing 붙여주는 애인데요. 얘는 명사 역할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사가 있습니다. 얘는 ing, 현재 분사, pp, 과거 분사로 쓰일 수 있겠고요.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나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게 요 pp 형태랑 과거 동사여서요. 요 부분 좀 잘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준동사의 성격을 잘
잘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얘는 동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얘는 절대로 동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동사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하지만 뭘 있다? 동사적 성질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의미상의 주어를 가지고 있죠. 자, 일반적으로 동사는 주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준동사는 의미상의 주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동사 뒤에 뭐가 잘 나오죠? 목적어나 보어 나오죠. 얘도 마찬가지로 목적어 또는 보어를 취할 수 있습니다. 꼭 나와야 되는 건 아니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죠. 대표적인 거죠. 동사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라는 점. 그리고 시제와 태라고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동사의 특징 아닙니까? 얘도 이것이 적용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사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동사는 아니라는 점 잘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과거 동사랑 과거 분사가 많이 헷갈려요. 특히나 어떤 경우? 규칙일 때요. 불규칙 변형일 때는 별로 헷갈리지 않습니다. 근데 규칙 변형일 때는 둘 다 뭐로 끝나니까 ed로 끝나다 보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기억해야 될 게 얘가 과거 동사인지 과거 분사인지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석할 때 잘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얘가 과거 동사로 쓰였다면 문장의 원칙을 충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그 자리가 동사 자리가 되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근데 과거 분사라면 동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불충족하겠죠. 즉 어딘가에 다른 동사가 나올 거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의미적으로도요. 과거 동사로 쓰였을 땐 얘는 뭐예요? 능동인 거죠. 하지만 과거 분사는 PP이기 때문에 수동입니다. 수동.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잘 기억하셔서 해석할 때 이 부분을 잘 맞춰서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 얘가 과거 동사인지 과거 분사인지는 문장의 원칙과 의미로 파악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법적 개념은 이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넘어가서 확인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겠습니다. If the facts don't fit the theory, change or changing the facts 이렇게 되어져 있죠. if라고 되어져 있는 이 친구는 당연히 접속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얘는 종속 접속사입니다. The facts라 되어져 있는 얘가 주어가 되겠고요. don't fit 여기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서 the theory가 되어진 여기는 목적어예요. 저 if가 접속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 하나 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change냐 changing이냐 되어져 있는데 잘 보시면 뒤에 the fact가 되어져 있는 뭐가 나와져 있어요? 목적어 나와져 있죠. 접속사가 나와져 있기 때문에 뒤에가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주어 동사가 하나 더 나와야 됩니다. changing을 고른다라고 하면요. 얘는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동명사를 고르게 되는 거죠. 또는 분사나요? 그러면 그냥 명사 구가 돼버립니다. 주어 동사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도리어 누굴 골라야 됩니까? 이 change를 골라야 되는 겁니다. 얘는 동사 원형으로 쓰여져 있는 형태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맨 앞에 나오는 것 알고 있으시죠? 뭡니까? 명령문 구성이 되는 겁니다. 아, 명령문 구성으로 되어져 있는 동사 원형 누가 들어와야겠구나? change가 이 자리에 들어와야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문장의 원칙으로서 파악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다라는 것 볼 수 있겠네요. 자, 해석해보면 If the facts don't fit the theory 만약에요. 그 이론이 사실과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끊어갈게요. Change the fact 사실을 바꿔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경우에 맞지 않는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얘기일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거나 넘어가 봅시다. 자, 2번 가겠습니다. Why do they call it rush hour when or then nothing moves?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퀘스천 마크 있는 거 보니까 이 why라고 하는 친구 맨 앞에 있는 거 누굽니까? 의문사라고 하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의문사다 보니까 이렇게 도치되어져 나와져 있는 거죠. 두가 동사가 되는 거죠. 누구랑 연결됩니까? call이랑 같이 연결돼서 이렇게 동사인 거고요. day는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시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가 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rush hour 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 보호가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when이냐 then이냐 나와져 있는데 뒤에 보시면 nothing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move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예요. 자, 이렇게 주어 동사가 한 번 더 나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접속사가 필요하죠. then이라고 하는 친구는 누굽니까? 부사입니다. 부사. 이 when은요? 접속사죠. 그러니까 누가 들어와야겠구나? 접속사가 들어와야만 주어 동사가 하나 더 나올 수 있죠. when이 들어와야겠다라는 것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얘도 문장의 원칙과 연결되고 있는 접속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였다라는 것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왜 그들은 그것을 러시아어라고 부를까? 끊어갈게요. When nothing moves,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을 때 이런 얘기가 되겠죠. 러시아어는 출근길이거든요. 출퇴근길. 그래서 그것을 출퇴근길이라고 왜 부르냐라고 되어져 있는 건데 한국말로 하면 좀 이상한데 잘 보시면 러시아워, 러시는 뭐예요?
매우 빠르게 달리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데 왜 러시아어라고 부르냐 이렇게 물어보는 조금 살짝 비꼬는 그런 표현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밌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Give or giving up doesn't always mean that you are weak.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give가 들어간다면 명령문이겠고요. giving이 되면 동명사가 되는 건데 뒤에 봤더니 뭐가 있어요? doesn't라 되어져 있는 명확한 누가 있습니까? 동사가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앞에는 누가 돼야 돼요? 주어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giving up이라고 되어져 있는 동명사 구를 골라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문장의 원칙이 연결될 수가 있는 거죠. always는 이렇게 부사가 되어 있고요. 요 mean이라 되어져 있는 것은 doesn't랑 같이 연결돼서 동사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that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명사절로서 목적어절이 됩니다. 안에 보시면 that은 접속사, you가 주어가 되겠고요. 그리고 are이 동사, 그리고 weak는 뭐가 되겠습니까? 보호가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 들어와야겠다? giving이 들어와야겠다라는 거 쉽게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문장의 원칙으로 확인하시는 거가 되겠죠. 뒤쪽에 동사가 있기 때문에 동사가 하나 더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문이 아니라 동명사 구가 돼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포기하는 것은 항상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무엇을요? 당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요. 포기할 줄도 알아야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고요. 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포기하지 못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포기한다는 것이 단순히 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입시에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4번입니다. The first video aired or airing on MTV was video Kill the Radio Star by the Buggers in 1881. The first video, 여기 뭡니까? 주어가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 동사 어디 있습니까? 여기 was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여기가 동사입니다. 그리고 비디오부터 시작해서 스타까지가 다 대문자로 되어져 있죠? 얘는 뭐란 소리예요? 당연히 이름이란 소리가 되겠죠? 요게 보호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By the Buggers, 얘가 얘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 연도 나와져 있네요.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 썼던 aired, airing이라 되어져 있는 분사거든요. 분사라고 하는 자리는 동사 자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aired랑 airing 둘 다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다만 비디오 입장에 생각해보면 얘는 어때요? 자기 스스로 방영할 수는 없죠. 방영되어져야겠죠. 그래서 수동의 의미와 능동의 의미 중에서 골라줘야 되는 거니까 수동으로 사용되어져 있는 aired를 선택해주면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aired부터 시작해서 MTV까지가 이 비디오를 꾸며주는 형태가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뭘 물어본 거예요? 사실 과거 동사랑 과거 분사 헷갈리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 부분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MTV에서 방영되어진 첫 번째 비디오는요. 뭐였다고 합니까? 라디오 스타를 죽이는 비디오라고 합니다. 제목이 좀 웃기죠? The Buggers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되어 있고요. 1881년도 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문장이 되겠습니다. I was just on the way home, but the girl glancing at me, starting or started to run.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I가 주어가 되는 것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was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just는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on the way home이라 되어져 있죠.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but 여기는 접속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the girl 여기는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심표 보이시죠? 삽입되어져 있는 부분인데요. glancing at me 분사구가 되겠네요. 얘가 누구를 여기 앞에 있었던 girl을 꾸며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 started라 되어져 있는 여기는 무슨 자리예요? 동사 자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동명사 또는 분사가 되는 starting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여기는 과거 동사로 쓰여져 있는 started를 골라주면 되는 문제였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to run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는 투부정사의 명사조용법이죠. 목적어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나는 단지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끊어갈게요. 하지만 나를 힐끔힐끔 보던 그 소녀는요. 끊어갈게요. started to run. 달리기 시작했어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가끔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이 있을 때가 있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저도 가끔씩 보면은 뒤에 누군가 오면 조금 신경 쓸 때 있거든요. 그냥 빨리 가시도록 조금 멈춰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정도로 우리가 좀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장의 원칙과 접속사들을 잘 정리되어져 있는 것들 보시고 또 준동사의 관계도 확실하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의 원칙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봤습니다. 문장의 원칙이 무엇이고 문장의 원칙이 실제 문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셨죠? 그리고 문제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도 얘기해 봤습니다. 특히나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어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법성 판단 문제에서도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확실하게 잘 정리해 주시고 복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미라클의 제임스 초였습니다. 감사합니다.